네, 어서 오세요. 대선도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제 편하게 한마디만 해볼까요? 21대 대통령 선거는요, 보통 흐름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제 헌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의 그 아픈 기억을 되살려서 공포로 이끌어간 그런 사건 이후에 바로 어, 진행된 대선이에요. 그 윤석열 그리고 또 국힘당 정부가 스스로 법치의 선을 넘어버리는 바람에 그나마 형식만으로도 법치를 지켜주기를 바랬던 대다수 국민들한테 그 충격을 줬잖아요. 그 나라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대선에서 야당을 밀어주는 게 정석이었죠. 어서 불을 꺼야 되니까요. 불을 지른 사람이 불을 끌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 한국적 정치의 그 비상식으로 본다고 해도 민주당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가 55%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미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뭐 그런 소리 하느냐 이럴 필요 없이요. 그래도, 어,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걸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그 한국 사람들한테요, 민주당의 이재명은 헤비급이었어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누구나 이길 줄 알았고, 국힘당이라고 하는 뭐 정당의 그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은 뺀턴급도 안 되는 플라이급 정도. 그 두 사람이 링 위에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이재명 캠프는요, 이 사실을 그냥 알고 선거운동을 조용히 했어야 더 많은 득표가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봤어요. 그 사회의 분위기도 모르고요. 국민들의 그 우울한 정치의 우울한 무의식적인 상처도 잘 모르고 상대를 무시하면서 플라이급 권투 선수 앞에서 헤비급 선수가 춤추면서 조롱하면서 잽이나 툭툭 날리면 그 좋은 소리 할 그 군중은 없을 거예요. 그 선거 전부터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요상한 이 당은 말이에요. 마치 자기네가 다 이긴 듯이 좀 꼴사납게 굴었었다고요. 국회의원들이 그 길거리에서 춤을 추지 않나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었거든요. 선거운동 그따위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란이 지금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좀 큰 일을 닥쳐놓고 장난 삼아 저렇게 선거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런 꼬락서니를 보는 그 국민들이 꼴사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권해버릴 국민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불러 모아다가 신경질 나니까 김문수나 이준석이나 아무나 찍게 만들어 놓은 그랬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음, 55% 저건 못 가겠네. 저렇게 행동하면 저 50% 이하로 떨어질 텐데. 그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지를 못하더라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요, 그 윤석열 내란 사태 저지르고 나서 바로 이상하게 민주당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기겠지만 이렇게 나가면 다음 대선에서는 진다. 상대가 누구든 질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겸손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행태는요, 시대의 그 아픔을 읽지를 않고 놀아 제껴버렸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 그 정치 일반에 대한 그 분노가 있어요. 사회에 대해서는 매우 불안한 정서가 있고요. 개인이나 인간관계에 있어 우울함이 있다고요. 이 모든 그 정서적, 심리적 불안 상태가요. 20대, 30대한테 아마 제일 심할 겁니다. 에너지는 많은데 미래가 불안해요. 이 청년 세대한테는 삶이란 건 이미 생존 싸움이 돼버렸고, 정치하고 정부가 하는 짓은요, 분노를 넘어서 허탈함만 계속 남겨줬어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한국 정치는 언제나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떠한 미래도 그리지 못하게 위선과 거짓말과 조삼모사와 음모와 기성 권력의 굳건함만 계속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변화의 가능성을 전혀 젊은 세대한테 보여주지 못했다고요. 상황이 이러하니까 사람들 관계도 차가워져 버렸어요. 이번에 대선은 저는 이번 대선에서 독특한 하나의 경향만 봤습니다. 지역 감정에 치우친 호남, 경북, 항상 그 북한 문제로 좀 보수성을 갖고 있는 강원, 다 이해합니다만은 이쪽은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보통 마인드를 잘 드러내지 못하죠. 경기, 서울, 인천, 충청, 제주만 잠깐 보자고요. 이쪽에 사는 분들이요. 이쪽에 사는 분들은 내란을 일으키고 지지한 당, 국힘당, 윤석열이 정권, 김문수 같은 인간들한테 40표가 넘는 표를 몰아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몰아줬다고?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서울 경기에서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선거 한두 번 해봤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는 없었어요. 이 40%의 많은 수가 김문수나 이준석한테 표를 던진 이유가 내란을 좋아해서, 구테타를 좋아해서 김문수나 이준석을 지지해서 찍었을까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꼴 보기 싫었어. 국민의 힘인지 뭔지 김문수인지 뭔지 관심 없어요. 일단 민주당과 이재명이 싫은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꼴이 있거든요. 아마 민주당과 대통령이 돼버린 이제 이재명 씨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저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국민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그런 추태를 보여줬다. 내란이고 내란 말만 했지. 내란이라고 하는 사태, 그것이 이끌고 온 대선이라고 하는 거, 그 연결점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진지함이 없었어요.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개개인은 다를 수 있겠죠. 전 세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거의 그렇지만 국민들이 후보를 뭘 얼마나 안다고 도장을 찍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대충 그냥 소속했던 정당이라든가 또 새로운 후보이기도 하고 그 후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찍은 거지 좋아해서 찍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당원도 아닌 게 또 당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뭘 얼마나 안다고 좋아하고 말고 사랑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국민 한 30% 40% 정도는 상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가 싫어서 그 반대편 사람을 미워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변명하면서 찍는다면, 그게 한국적인 그 선거로서 그 지역 쏠림, 감정 쏠림, 이런 독특한 그 한국의 투표 문화와 더불어서 세 번째 문화가 됐을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쪽 사람이 싫어서 이쪽 사람한테 표를 줘버린다. 찍어줄 놈이 없으니까 차선책을 찾은 것뿐이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긍정적인 투표가 아니라 부정적인 투표죠. 그걸 아까 그 전국 투표에 서울, 경기, 충청, 제주에서 저는 봤어요. 그런 거. 특히 20대, 30대 일반 표심이라고 봅니다.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투표 방식, 요거는요, 60, 70%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이요, 사랑을 얻지 않고요, 미움과 증오만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겸손해야 했죠. 근데 지 속 보인 거예요. 진지함이 없어요. 자기네가 정견을 만든 것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세계화주의라고 하는 일반 정책의 틀에 자기네 그 정책의 틀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은 보통 세계화 지지자잖아요.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욕을 먹어야 되는데 보통 다른 방식으로 욕을 먹죠. 위선을 피운다는 거예요. 착하지도 바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착한 척 바른 척 하면서 자기들은 부자면서 부자들을 욕하는 웃기는 행동을 보였다. 지들만 잘났고 상대는 못났다. 이런 엘리트 의식이 민주당 정치에 곳곳에서 보인다. 아이고, 우리 국민들이 뭘 몰라. 이런 의식이죠. 더욱더 지저분한 것은 도덕적으로 지들이 항상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위선은 뭐 국힘당 같은 데도 당연히 좀 있죠. 하지만은 큰 틀에서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게요, 19세기부터 지금까지요, 오랫동안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한 197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보통 우파라고 불렀던 그 정파들은요, 법치주의를 추구했고요. 보통 좌파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도덕주의를 추구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파 사람들은요, 나쁜 짓을 좀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상한 편견이 전 서구의 정치 세계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좌파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오랜 그 정치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이 서구의 편견이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보여요. 한국에서 우파라고 잘못 지칭했던 그 민정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뭐 이런 거, 이거 파시스트 정당인데요, 애초부터 이기적이고 엘리트적이고 당파적이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위선을 부리는 그런 당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TK 사람들의 그 정서가 있었고 그냥 끌어안은 거예요. 내 새끼니까 끌어안은 거지 이뻐서 끌어안은 건 아니라 이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도요, 민주당 그 계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한국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적반하장의 전통이 한국의 대중들한테 있었다.
이게 한국의 보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었어. 아유, 저 국힘이니 뭐냐 하는 것들은 뭐 나쁜 짓 해도 괜찮은데 그럼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습니다. 범죄를 100개를 저지른 놈이요. 선행을 한 번만 하면요. 되게 그 튀잖아요. 선행을 100번을 한 사람이 한 번만 악행하잖아요. 그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우파는 못된 놈이고 그런 짓을 해도 넘어가지만 좌파는 도덕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게 서구 정치의 오랜 편견이었습니다. 이 편견이 한국에서도 없었다? 아니요,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있었어요. 이 편견에 따라 갖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 그리고 부당하게 비난받은 좌파 정치인들도 있었죠. 우파 정치인들은요, 부패 사건이 벌어지면 억지로 우기고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뻔뻔하죠. 하지만 좌파 정치인들은 자살을 해버리거나 정치계에서 사라져버리는 어느 정도의 도덕적 양심 같은 거를 보여줬다고요. 우파는 안 그래요. 서구요. 일단 서구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뻔뻔하게 들이댑니다.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요. 근데 서구에서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사라졌어요. 그래서 좌파도 뻔뻔해져 버렸고 우파는 더욱더 뻔뻔해졌고,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놈들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견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좌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잔재했던 좌파, 우파 이런 논의들 사라졌습니다. 세계화와 함께 사라졌어요. 정견의 정견도 서로 비슷해져 버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정치는 없고 위에서 내려온 지령만 그대로 따라갑니다.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 초국적 기업들 또 금융 세력들이 정견을 만들고 민주당이 그거를 그대로 실현하는데 공화당도 못지않게 따라간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은 뭐 유럽위원회라고 하는 비선출직 펀데어라이언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이끌고 있는 유럽위원회가 시키는 대로 모두 따라갑니다. 걔네들이 바로 초국적 기업들의 대변인들이라고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죠.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떠한 세계 변화를 이끌 수가 없는 꼭두각시 처지에 매몰되어 있다. 그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선 코멘트를 해볼게요. 1990년대 그 미국이 말입니다.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민주당 정부는 급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갖고 와서 남녀 사이를 갈라놓고 책임질 수도 없는 어떠한 그 선택의 기회를 젊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이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건 좋은데요. 거꾸로 남성한테 많은 점수를 깎아버렸어. 이 급진 페미니즘, 이게 초국적 기업과 금융 대기업들이 지지해주고 있는 정치 아이템인데요. 이게 민주당이 이끌어갑니다. 그 정책의 특징이 그래요. 남자는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라고 일단 딱 찍어버립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놨어요. 무조건적으로. 그게 이제 법적 경찰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 회사, 어디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능력하고 상관없는 여성 할당제라는 걸 만들어갖고 그 유엔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2030년대까지 각국은 5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라고. 어떠한 장르는 상관없어. 스포츠도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상상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에서요, 11명 중에 골키퍼 빼고 5명은 여성, 5명은 남성 이래가지고요, 혼성 축구 경기 대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여성 할당제. 뭐, 그토록 원한다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여성 할당제를 통해서 들어온 여성들의 아버지, 엄마가 누굴까 살펴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다수가 권력가들의 딸들이에요. 중간 계층 이하 딸들한테는 기회도 없어요. 남자들한테는 아예 없고, 이렇게 기회의 평등을 파괴해버린 게 급진 페미니즘 국가 정책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과 자기 생각을 제대로 결정도 못하는 젊은 여성들한테 일단 남성 혐오, 그 결과에 대한 무책임함을 그냥 심어주고 말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신체에 대한 공포를 일상화시켜 버렸습니다.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신체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내 몸 내가 팔아먹는다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누군가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마치 그 길거리에 상품 훼손한 것처럼 절도죄로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들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저질렀던 일을 갖다가 국가는 그것을 남성을 억압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법제화 시켜줬어요. 그랬습니다. 이게 미국과 서구만의 현상이었느냐? 아닙니다. 한국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바깥에서 탱자가 들어오면 그렇게 숭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예 여성 가족부라는 걸 신설해 가지고 젊은 남성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틀어 잡아 버렸습니다. 이게 2000년대 특히나 그랬는데요. 여성 차별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 기성세대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좋은 일이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찬성을 해왔어요. 그렇게 2000년대까지 흘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10대 20대를 보낸 젊은 남성들은요, 남녀 평등이 당연했죠. 근데 왜 계속 남자를 괴롭히냐고요. 응? 자기가 경험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그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남녀 평등은 당연한 거였고, 오히려 교실에서 보면 선생들이 거의 대다수가 여자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애들을 차별받았다고. 근데 사회 나가서 보니까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끝없이 젊은 남자들을 괴롭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괴롭힘의 핵심이 민주당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미 남녀 평등이 입이 됐는데 왜 나한테 자꾸 남녀 평등하면서 불이익을 주느냐 이겁니다. 항상 남자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습니다. 여자 먼저, 여자 먼저. 그렇게 살아온 젊은 아이들한테, 남녀 차별을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젊은 남자들한테 왜 그렇게 남녀 차별하냐고 그렇게 협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젊은이의 삶을 그렇게 괴롭혀왔냐고.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사회를 갖다가 계급화했느냐는 거예요. 이래서 민주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20, 30대가. 한국 기성세대는요, 군사 독재 경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민정당 이후에 쿠데타 정당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른 세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요. 아닌 척하고 억지 부렸잖아. 젊은 세대한테 그런 말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어떻게 정당을 보겠냐고요. 민주당이 그러한 쿠데타 정당의 대항 세력이었다는 생각도 잘 안 한다고.
뭐 어디서 들은 바 있지만 관심 없어요. 정당이면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중에 민주당이 제일 나쁜 놈들이라고. 왜? 지네 세대를 괴롭혔거든요. 그런 겁니다. 게다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정치 문화가 바뀌고 있잖아요. 과거에 후한무치했던 우파들이 오히려 도덕과 정의를 말하고 있고, 민주당은 도덕이라든가 정의에 대하여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요거 한국에서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도 서구 정치 문화에 계속 물들어가고 있거든요. 20대, 30대는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현실이며, 이런 걸 잘 몰라요. 하지만은 정확하게 아는 사실은 있습니다. 국가 페미니즘 정치와 정당은 거짓이고 결코 올바르지 않으며 현실적인 놈들도 아니라는 사실. 이 한복판에 노무현, 문재인 같은 민주당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20대, 30대 남자들이 잘 알고 있다고. 민주당은요, 젊은 세대한테 실용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어요. 국힘이라든가 이런 파시스트 정당들이요, 쓸데없이 가치 기반 정치라면서 미국을 그냥 숭배해 왔습니다. 일본도 그냥 숭배해 왔어요. 민주당도 못지않게 가치 기반 정치를 했어요. 그게 유엔이 제시했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거라고. 국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 다음 정권은 상대 정당이 어떤 정당이든 간에 정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거 불보듯 뻔합니다. 유엔이 지난 30년간 이끌어왔던 착한 척 바른 척, 정치적 올바름, 국가 페미니즘, 이거는 인공지능 사회를 위해 달려가기 위한 유엔의 포맷이거든요. 젊은 남성 세대를 끝없이 괴롭히는 여가부, 여성할당제 같은 유엔 애전다를 수정해야 됩니다. 모두 밥 먹고 사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후 변화나 찾고 자빠졌어요. 극소수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다수의 인권을 뭉개버려 왔습니다. 이게 민주당 사람들이었어요. 실용 정치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앞으로 5년 후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유엔의 아젠다 중 하나인 정치적 올바름, 그 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국가 페미니즘. 이 문제를 수정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향후 젊은 세대, 지금 10대, 20대, 30대, 더 나아가 40대한테 진정 버림받아 버릴 거예요.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울며 불며 할 수 없이 그러고 있지만, 약간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나타난다면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게 특히나 젊은 청년 세대, 남자 중심의 세대의 본심이에요.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